이 나사 빼먹고 광대 이렇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저 글을 쓴 사람이에요. 어떤 환자가 저한테 왔어요. 스토리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양악의 광대에 뭐 몇 번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광대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죠. 앞에만 조금 붙어 있고 여기 다 비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광대를 하고 핀 제거를 하다가 핀을 이렇게 빠뜨려 먹었어요. 이렇게. 광대 재수술을 해주는 의사가 이 핀을 빼먹었대요. 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꺼져 있죠? 여기 늘어져 있죠? 여기도 늘어져 있고 늘어져 있죠? 이중턱 있죠? 여기 막 볼살 막 터질 듯이 많죠? 여기는 또 꺼져 있죠? 근데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나 했더니 얼굴이 짧아지고 싶대요. 턱이 짧아지고 싶고 여기 꺼진 게 싫고 여기 패인 게 싫고 그러시대요. 그리고 광대 여기 이렇게 꺼져 보이는 게 싫으시대요. 방법이 없잖아요. CT를 봤더니 이 뼈는 어떻게 얘 밖으로 빼는 순간 여기 빈 거 메꿔줘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간당간당 달려 있는데 이거 제대로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거 떨어져 있는데 이거 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턱이 커지는 얼굴이 광대가 커지는 건 싫다 하니 여기 줄인 채로 얘를 조금 빼면서 이렇게 덮어주게 됐어요. 그러려면은 티타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쪽은 신경이 드러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경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 살은 이렇게 꺼져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볼륨이 생기려면 뼈 볼륨도 생겨야 되고 근육도 생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메꿔줘야 돼요. 근데 이 환자분은 죽어도 얼굴이 길어지는 건 싫다. 얼굴 커지는 건 싫다. 메꾸고는 싶은데 커지는 건 싫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 모습이 너무나 좀 보기 싫어서 업체에 얘기해가지고 티타늄 보형물을 엄청나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환자분한테 굉장히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티타늄으로 만들고 얼굴 커지는 게 너무너무 싫다고 하셔가지고 길이는 못 만들고, 사실은 여기도 이런 정도는 만들었어야지 얼굴이 좋아지는데 얼굴 커지는 거 싫다고 계속 얘기하셔서 그렇게 못 만들었어요. 또 여기 꺼진 것도 이거 메꾸려면 여기서 이렇게 보형물을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얼굴 커지는 거 U자형 되는 거 싫다고 하셔서 못 만들었어요. 결국 타협하고 환자분 고집대로 갔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던가 제가 고집을 더 부렸어야 됐던 것 같아요. 수술할 때는 엄청 고생했어요. 입도 작고 수술도 여러 번 했던 분이라 이렇게 티타늄 맞춰서 넣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분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굴에 살이 너무 없다. 이거 환자분 말씀이고요. 아랫입술 감각 없다. 왼쪽 신경 잘려 보인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양악하면서 뼈 볼륨 없어지면서 패여 보이는 거다. 길이 길어지는 건 싫다. 앞턱이. 그러면 이렇게 패인 데만 메꾸자. 근데 하악각 만들면 얼굴 커진다. 근데 많이 안 커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효과가 떨어진다. 광대는 혹사당했다. 안화뼈는 나와 있고 광대뼈는 얇아져서 안으로 들어가 있고 단차 있고 뒷광대는 나와 있고 광대 곡선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뒷광 조금 줄이고 만들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다. 티타늄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비대칭은 포기를 좀 어느 정도 하자. 근데 이 환자가 저한테 수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대가 쓰라린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광대 수술하고서 광대가 계속 아픈 거예요. 양악하고 턱도 계속 아프고. 앞턱 길이가 길어지고 싶지 않다. 앞턱은 절대 길어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U자형으로 되는 거 싫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하면부가 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턱이 짧아 보이고 싶대요. 그리고 이렇게 턱이 울퉁불퉁한 게 싫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하고 몇 번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업체에 전화하고 힘들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2년 있다가 환자분이 오셨어요. 광대 재건하면 처진 살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처진 건 그대로고 그대로 처진 느낌에 커지기만 한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대를 재건을 하면은 리프팅이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바라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광대 재건을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까지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 역시 커지는 게 싫은 거죠. 사각턱만 좀 더 얄쌍해지고 싶대요. 사각턱이 더 얄쌍해지고 싶대요. 그 다음에 턱선이 패 있는 건 신경 쓰인대요. 딱히 아프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본인 얼굴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살에 있다. 뼈만 줄인다고 얼굴이 작아지지 않는다. 울퉁불퉁해지기만 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운동해서 체지방을 줄여서 얼굴살을 조금 얇게 만들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리프팅을 하자. 그래도 꺼져 보이는 게 있으면 그때 조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시거든요. 티타늄 보형물 만드는데 그 비용 때문에 비용 줄이려고 제가 업체랑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했던 거를 환자분도 아세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한 거예요. 디자인 상담한다고 여기 조금 더 만들어야 돼요 하면은 거기 커지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반대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해서 만들었는데 제 마음에도 안 들고 환자분은 마음에도 들 드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살 빼고 저 봬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엔딩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게 올해 4월인가? 올해 2월인가 4월인가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성형외과 의사의 페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딱 보자마자 저 환자다. 저는 알잖아요. 수술했으니까. 근데 내가 제거하는 걸 포기했대요. 이 말을 듣고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환자분이 제거를 하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환자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제거하지 마세요. 지금 환자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수술을 하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수술이 하고 싶은 사람 같다. 목표가 없다, 목표가. 그래서 제가 제거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제거 못해요. 티타늄은 제거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거 못하진 않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제거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기는 해도.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란 뜻이었어요. 이제 그만 수술해. 제발. 이제 그만해. 이런 뜻이었어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내가 포기했대. 근데 최악이래. 제가 이걸 페북에서 보고서 이 환자가 또 거길로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그 친구가 또 블로그에다 글을 썼어요. 오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재건 수술을 하신 원장님께서도 제거 못한다고 환자분께서 얼마나 절망을 하셨을지 정말 환자 편 같죠. 안면윤곽 재건 수술을 직접 하신 원장님도 제거 못하신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결국 저에게 오셨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올라가나? 어쨌거나 여기저기 다 알아보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희망으로 저에게 제거 위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교수님께 자문을 드리고 여러 전문가 친구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선배인 나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지.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글을 썼더라고요. 이 나사 빼먹고 광대 이렇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저 글을 쓴 사람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CT 결과를 만든 의사가 바로 저 친구예요. 아까 아영 씨가 그런 말 하셨죠? 왠지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다고. 저 친구가 만든 환자들이에요, 다. 저 친구가 만든 환자들 뒤에서 청소해주고 있어요, 저는. 제가 경과봐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썼더라고요. 재밌죠? 아영 씨가 눈썰미가 되게 좋네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많은 CT의 주인공들이요. 이 CT의 주인공들이 다 그 선생님이 만들어낸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뒤에서 별말 없이 싼똥 치워주고 편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보고 한마디만 할게요. 열심히 살라고 애쓰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진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지.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뭐 온라인이라는 곳이 잘난 척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최고다 우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그냥 은퇴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환자들도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깐 한 선을 넘으면 이 오늘 내용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 성형외과 선후배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의사 실수할 수 있고요. 자기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거울 삼아 발전시키세요. 제가 이런 수술을, 이따위로 수술했다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고, 뭐 여러분이 나보다 한 수 아래다 뭐 이런 식으로 잘난 척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면 이걸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환자 안 보낼 수 있게 내 수술을 완벽하게 만들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위에 있어. 내가 너보다 잘났어. 없는 말 지어내면서 말장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뭐 수술 잘하셔요.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냥 접을게요. 대신에 그냥 본인이 해온 수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좀 하시고 리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같은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비슷한 환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본인만 몰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근데 못나게 살진 말자고요. 같은 의사로서 창피하니까.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의 사진 보고 남의 뭐 CT 보고 와 저런 미친 뭐 어우 제정신이야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자신도 선 반발짝만 넘어가면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고 제가 하는 수술이 완벽하고
저는 다 잘한다. 전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보형물 수술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보형물 수술할 단계까지 만들지 마시고 그때까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형물 수술을 할 수밖에 만드는 의사가 보형물 수술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고요. 보형물 수술이 싫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뼈를 줄여가고 없애가면서 내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 보이는 가학적인 선택을 하는 환자분들도 조금 오늘 내용을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5년도 6월 달에 쓴 글이에요. 가능한 재건 수술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예요. 2012년도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생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몸에 이물질 넣는 건데 굳이 좋을 건 또 뭐냐? 어쩔 수 없어서 넣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기 바래요. 암튼 조금은 슬픈 얘기이기도 하고 속상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살라고 애쓰는 건 좋은데 여러분 못나게 살지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지. 유명해지고 싶으시면요. 열심히 사세요. 자기가 하는 일 잘하면 돼요. 누구를 깔아뭉개면서 누구를 타고 올라가면서 없는 얘기 지어내면서 그러면 결국은 다 그 뽀록 나요.